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일단 버텨보라, 이런 말이죠. 그냥 좀 하다가 관두지 말고 꾸준하게 제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버라는 게 다이어트에도 과연 통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일단 다이어트에 있어서 존버가 무조건 좋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존버가 좋은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다이어트에서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초반에 2-3kg가 넘게 쫙 빠졌는데 그 이후로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사실 초반에 2-3kg 빠진 게 전부 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죠. 왜냐면 먹는 게 적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몸에서 글리코겐을 먼저 쓰는데 1g의 글리코겐에 한 3g 정도의 수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수분도 같이 많이 빠집니다. 즉 애초에 처음 빠진 게 수분이었고 그 수분이 돌아오는 와중에 지방은 빠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체중이 그대로겠죠. 이때 존버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다이어트를 관둬버리면 손해입니다. 이런 식의 소위 정체기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 어떤 정체기들은 내가 존버해서 유지만 잘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그냥 다이어트 놔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이제까지 한 것도 전부 날려버리고 다이어트도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존버만 하면 될까요? 오히려 존버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2500칼로리 먹던 사람이 1500칼로리로 줄여서 처음 10kg는 잘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안 빠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건 대사 적응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 만큼 쓰는 것도 줄여버립니다. 신진대사도 줄고요. 심지어 심장이나 고환 사이즈까지 줄여버립니다. 생존에 직결된 것 외에는 전부 줄여버려요. 우리가 수입이 줄면 쓰는 돈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는 존버해서 계속 1500칼로리를 먹고 있더라도 이미 몸이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감량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다이어트를 잠시 쉬었다가 가면서 몸의 항상성을 흔들어주는 다이어트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둘 다 기본 원리는 같은데 일정한 시간이나 날을 정해놓고 섭취 칼로리를 어쩌다 한번 늘리거나 탄수화물을 일정량 이상 섭취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다이어트를 쉬었다 가는 겁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 예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 경우에는 해결 방법을 모르면 계속 존버해도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멘탈만 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진 멘탈로 어쩌다 한번 폭식하게 되면 대사는 줄어있는데 들어온 것은 많으니까 살이 확 찌게 되겠죠. 사실 이런 경우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살빼남 영상을 꾸준히 보신 우리 패밀리 분들이라면 이미 대사 적응 정도는 알기 때문에 초저칼로리 식단은 잘 안 하시잖아요. 이걸 잘 모르셨던 분들은 무조건 적게 먹으면 잘 빠지는 줄만 알고 거의 굶다시피 무지성 존버를 하다가 결국에는 입이 빵 터지게 됩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손해는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탁되고 존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손해만 더 볼 수도 있어요. 즉 다이어트에 있어서 존버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임상경력 20년으로 좀 결론을 좀 내드린다면 일단 기본은 존버를 깔고 가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정체기에서,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알고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글리코겐 빠지면 수분 빠지는 것도 다이어트 초반에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사실은 존버를 해야 되는 수많은 타이밍이 정말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식단 망해서 왕창 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손해 좀 보면은 바로 이렇게 놔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생각해보면은 다이어트는 항상 내 마음은 급하고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존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기본은 존버를 깔고 가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오면 어라 이거 존버할 게 아닌데 라고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존버를 그만둬야 될 사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감량이 지속되다가 딱 멈춘 지 1개월이 넘은 경우,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오히려 늘어나도 안 되고요. 간혹 정체기가 1개월 이상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뭔가 다른 경우도 많고요. 이건 내 생활 습관부터 다시 돌아보고 정말 처음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약을 먹고 있는 경우, 건강 문제나 먹는 약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호르몬제라든지 신경정신과 약이라든지 분명히 체중이나 식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스테로이드처럼 뭐 얼굴에 부종이나 지방이 끼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최근 살이 안 빠진다, 아니 뭐 먹는 약이 있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 이건 그냥 무조건 존버할 게 아니라 뭐 한의원, 의원 등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몸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다이어트 시작을 완전히 처음부터 아예 감량이 된 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분명히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몸무게가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IRLA라고 해서 초기 저항, 초기엔 저항이 있고 후기 가속, 후기에 빨라지는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즉 처음에는 살이 안 빠지고 저항이 심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요렇게 처음부터 감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실 대부분은 요 IRLA가 아니고 예전부터 고무줄 몸무게로 뭐 요요를 반복해서 웨이트 사이클링으로 살이 잘 찌는 몸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다이어트 약을 좀 무분별하게 먹어서, 제대로 먹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무분별하게 본인 마음대로 먹다 보면 몸이 변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혼자서는 이걸 좀 극복하기는 어렵고 주위에서 비만을 제대로 보는 뭐 한의원, 병원 등에 가셔서 진료받고 도움받아서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2번처럼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돼서 몸이 변해버린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 통증 보거나 하는 그런 의원, 병원은 별 소용이 없을 수 있고 꼭 다이어트를 제대로 많이 보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존버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존버가 항상 맞는 게 아니라서요. 상황을 잘 살펴보고 아니다 싶으면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똘똘하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주식이든 공부든 그렇죠. 뭐 열심히만 한다고 주식으로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단어 막 50번 쓰고 막 사전 쫙쫙 찢어서 먹고 뭐 이러면 영어 시험 잘 보게 될까요? 주식 차트 막 열심히 보고 막 30번 보고 외우면 안 오를 주식이 저절로 오르게 될까요? 뭘 하든 간에 공부를 해서 원리를 알고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존버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같이 좀 보시면서 공부 같이 많이 하셔가지고 존버를 해야 될 때는 언제고 안 해야 될 때는 언젠지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